지금부터 제2부 학술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먼저 분단체제 극복 과제와 통일민족주의라는 주제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영훈 명예교수님의 기조 강연이 있고, 이어서 4개의 주제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까 공부하고 토론할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주제 발표에 앞서서 정영훈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기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학중앙연구원의 명예교수로 있는 정영훈입니다. 한국과학중앙연구원 제가 한 39년 정도 제가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뜻깊은 학술회의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호 회장님, 이해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 주제가 그 민족종교의 이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는데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하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그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있는데, 내부에도 민족주의를 불편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게 뭐냐? 민족이 아닌 다른 정체성에 기반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세력들, 이걸 우리는 탈민족주의 세력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거기 개인주의, 계급주의, 세계주의, 보편주의, 국가주의, 실용주의, 과학주의, 사대주의 뭐 이렇게 다양한 그런 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민족주의를 불편해하고 거부하는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질문은 왜 이 분단 상황이 왜 72년간 지속돼야 되느냐? 해방부터 따지면 80년, 휴전 이후로 따지면 72년간 지속돼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할 순서가 되었습니다. 외세의 책임을 일단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분단은 외세가 시작했죠. 미소가 자기들의 이익을 말하자면 둘이 자기들의 이익을 관리하는 타협으로서 38선이 그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38선 내에 여러 극단 세력들이 말하자면 그 상황을 분단으로 끌고 갔고, 전쟁을 끌고 갔고, 그 이후에 냉전 상황이 이제 70년 이상 계속됐고, 그렇죠? 그런데 분단 체제가 72년간 지속되고 있는 것, 그것은 외세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한 예로 6.25 사변은 그 한반도에서 미국군과 소련군이 철수한 이후에 내부에 그 충돌이 났죠. 전쟁으로 갔죠. 그리고 1970년대 중반 이후에 대탕트라 해가지고 미소가 말하자면 그 화해 무드로 가잖아요. 화해 무드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긴장은 더 심해졌어요. 남북의 긴장은.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자, 분단 상태를 유지시키고 지속시키는 힘의 본질은 무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됩니다. 분단 체제가 72년간 지속되는 책임을 외세에는 물을 수 없다. 내부의 원인이 있다라는 우리는 결론을 도달하게 되고요. 그 내부의 원인이 뭐냐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거기 가기 전에 38페이지 첫 페이지부터 첫 줄부터 분단 체제 본질과 성격, 의의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거기 그 11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분단 체제 본질이 뭐냐, 그 의의가 뭐냐와 관련된 논의입니다. 요약하면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것은 분단 상황을 당연시하고 바람직스럽게 여기는 힘이 그를 타파하고자 하는 힘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분단 상황에서 이득을 보거나 분단 상황을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분단은 이건 세계 체제, 미소 냉전, 그게 남북의 분단으로 가고, 그게 국내적인 말하자면 보수 진보 사이에 어쩌면 빨갱이 공격도 하고, 그렇게 세계 체제에서 한반도 체제로
그래서 국내 체제로 그 힘의 방향이 이게 이전이 되면서 말하자면 형성이 됐는데, 그런데 일단 분단이 고착화된 이후는 세계 체제와는 상관없이 내부의 문제에 의해서 됐다. 단순해서 관설이면 분단을 주도하고 전쟁을 일으킨 세력들이 남과 북을 장악을 하면서 남과 북의 국가를 사유화했어요. 남과 북의 국가를 사유화했어요. 그리고 그 사유화한 국가 권력을 지키고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한 전략이 적대적 공생이라는 전략입니다. 적대적 공생. 적대적 공생은 뭐냐? 이거는 겉으로는 서로를 적대하는 듯하지만 내막적으로는 서로 간에 존재 이유를 제공을 하면서 이 대립 국면을 내부의 어떤 그 권력 강화를 위해서 이용하는, 이게 적대적 공생이죠. 이런 현상이 이게 지속돼 왔다. 그 북한에서 핵 개발한 게 이게 어떤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개발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남쪽에서 원조를 하겠다 안 받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북한 그 어떤 권력의 유지 강화, 이것이 북쪽 국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남쪽도 마찬가지에서 남쪽도 이것이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게 남쪽에서는 해체가 되는 겁니다. 남쪽에서는 이러한 해체가 작년 말, 재작년 말이죠. 벌써 재작년 말에 북쪽에서는 민족력이 더 이상 하지 마라. 남과 북의 관계는 이건 적대 관계다. 그래 규정을 하고 모든 남쪽과의 이 소통 채널을 다 단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이제 서로 비방 방송도 하고 하면서 그걸 이제 그런 상황을 조성을 한 건 누구냐 하면은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남쪽의 분단 기득권 카르텔입니다. 남쪽에 아까 적대적 공생과 국가 사유화라고 하는 그런 현상을 말씀드렸죠. 또 중요한 게 남과 북에는 분단 이후에 분단 상황에 말하자면 이익의 뿌리를 두고 있는 분단 기득권 세력들이 남과 북에 폭넓게 포진하고 있다. 남과 북에 이런 세력들은 어떻게든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을 조성을 하고 그를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익과 입지를 강화하는데 이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고 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고요. 거기 분단 기득권 카르텔의 문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게 72년간 지속되느냐? 분단 기득권 카르텔은 남쪽에서는 이제 그 권위주의 권력이 이제 뭐 제가 보기에 다시 정권을 잡기는 어려운 국면으로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정권을 잡기는 어려운 국면으로. 그러면 이 권력에 의해서 분단 권력에 의해서 양성이 되고 또 분단 권력과 이해관계가 같이 한 여러 방면의 분단 기득권 세력들. 거긴 뭐 대표적으로 이번 국면에서 이번에 촛불항쟁 국면에서 부각된 게 그 군대와 또 검찰과 언론과 또는 재벌과 또는 이제 보수적인 지식인 정치인 그룹들, 이 그룹들이 남쪽에서는 이 말하자면 분단 체제를 장기적으로 지속화시키는 데에 재생산하는 데에 기여를 한 그런 그룹이라고 볼 수 있고 북쪽도 마찬가지죠. 북쪽도. 근데 북쪽은 그 그룹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북쪽의 국가를 계속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경우는. 그런데 남쪽의 경우는 하나의 지금 변화의 조짐이 크게 보이는 거죠. 남쪽에는. 그래서 이게 북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 민족 소리를 하지 마라. 두 개의 적대 국가만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꾸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됩니다. 북쪽에 대해서.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또 하나의 공동 운명을 살아야 되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그를 통해서 남북 간의
이 교류 협력 또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관계로 이것을 전환시켜야 한다. 마치겠습니다.